이렇게 카시트도 2개 놓고 유모차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버튼 다 눌러보는 거 캐스퍼 차량으로 내 차 사용법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읽으실 거잖아요. 일단 제 영상으로 간단하게 이번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보 운전자분들, 맨 처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캐스퍼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우리 와이프가 쓰고 있는 캐스퍼 차량을 제가 몰래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아무것도 없이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래도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하고 그 러기지 들어가는 패키지 빼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왜 이 버튼이 없는 거죠? 라고 하신다 그러면 트림이 낮거나 옵션을 뺐거나 인 거죠. 맨 먼저 확인하실 버튼은 이 버튼이 될 것 같아요. 네모나게 동서남북 화살표가 4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이시면 안 되고 시동을 켜신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가 변경이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 하면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왼쪽 사이드 미러 한번 변경하고 싶으시면 왼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좌우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맞추는 게 가장 좋으냐, 거울로 봤었을 때 요 옆면이 살짝 보이는 정도, 이 옆면이 안 보이면 안 되고요, 살짝 보이는 정도로 해서 맞춰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펴지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물쇠 버튼으로 풀려있는 버튼은 이제 차 문을 여는 거, 자물쇠 잠겨있는 거는 차 문을 닫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문 열고 닫는 버튼이 이 버튼이죠. 운전석 창문에만 이렇게 화살 표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파워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딱딱 하고 눌러주시면 끝까지 쭉 내려가는 거, 딱딱 바로 올라가는 거, 한 번만 살짝 누르면 눌렀다가 내려가고 눌렀다 내려가고, 딱 누르는 것만큼만 내려가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다 계속 길게 누르고 있어야만 다 끝까지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맨 밑에 있는 버튼, 이렇게 창문 그림 그려져 있고 X 표시되어 있는 건 실제로 뒷좌석에서 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 차일드락 버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 뒷 창문으로 가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눌러도 열리거나 닫히지가 않죠. 뒤에 있는 애기들이 저 문을 누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차일드락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을 좀 볼 건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본넷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길게 당겨주시면 본넷이 열리죠.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자, 요거 워셔액을 넣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워셔액, 물이니까 파란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뚜껑을 열고 워셔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흘러 넘쳐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점검할 때 뭐 확인해 볼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 지금 뭐 게이지가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그냥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내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엔진 오일이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빼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맨 전면부에 있는 라이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왜 켜져 있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낮에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거 노란 색깔 불이 전조등, 저녁에 들어오는 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향등을 한번 켜주세요.
자,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른 전구가 켜지는 게 아니라 반사판이 위로 올라오면서 더 위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니까, 자,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게 전구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폼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 거고요. 실제로는 깜빡이를 켜면 여기 전구 따로 여기 전구 따로인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다. 그 다음에 우리 LED 전구가 아니고 전구를 실제로 교환해가면서 쓰는 동그란 전구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우리 뒤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깜빡이 한 번만 더 켜보시겠어요? 깜빡이를 켜도 이쪽에 이렇게 불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자, 문 여는 거 요거는 동일한데요. 이쪽 두 번째 2열 쪽 문을 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문을 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당겨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도어 손잡이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도어 손잡이를 얘기한 김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에 방전이 됐거나 뭐 차량 자체에 방전이 됐는데 차량에 문을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아마 대체적으로는 스마트 키에 배터리가 방전이 됐었을 때의 가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차량의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열라고 해도 못 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키 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길게 빼면, 네, 이 차량의 자체에 열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열쇠가 있으면 바로 이 열쇠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키를, 자, 이렇게 밑에서 누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위로, 네, 딱딱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 문을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좀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열쇠가 들어가는 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넣고 돌리면 차량의 문이 열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와갖고 시동을 켜주시면 소리가 안 들릴 건데, 만약에 이게 방전이 되는 상태면 차량에 시동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지 말고 요거를 버튼 시동 바로 가까이에다가 그대로 눌러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의 왼쪽에 요 좀 하단부 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조등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자, 앞에 보면 저렇게 전조등이 딱 높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0을 기본으로 두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를 올리면 올릴수록 전조등의 높이가 점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조등의 높이를 조절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0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전조등이 가장 높은 상태인 건데, 이 상태에서 뒤에 짐을 많이 싣거나 무거운 사람들이 탔었을 경우에는 차량이 위로 쏠리게 되죠. 이게 차량이 위로 쏠리게 되면 전조등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서 앞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3번을 눌러가지고 전조등을 낮춰주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0으로 놓고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핸들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추운 겨울날에 핸들, 손따라고 하죠. 이 손따 버튼을 키는 겁니다. 겨울에는 가장 필수니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차량 모양이 있고 미끄러지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고 써져 있습니다. 차체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누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눈길 같은 데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기능인 건데, 항상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꺼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흙탕 같은 데 빠져 있거나 그럴 때 좀 탈출용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좀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은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위급한 상황일 땐 어떻게 하셔라? 긴급 출동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그냥 없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트를 조절하는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버튼, 자, 위로 이렇게 쭉 당기시면 앞으로 뒤로 옮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거, 이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위로 올리면 시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내리면 시트가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트를 뒤로 제끼느냐 앞으로 오느냐, 요 버튼이 되겠는데,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시트가 끝났으면 요 밑에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핸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시면 아래로, 위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안 되네. 캐스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위아래로만 조정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깜빡이를 눌렀을 때 이 깜빡이가 내 시야에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높이 정도로 놓고 이렇게 위로 당겨주면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핸들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럼 바로 우리 핸들에 있는 보조장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보조장치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전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등, 전조등, 그 다음에 오토. 자, 이렇게 오토로 놓게 되면은 밤에는 알아서 불이 켜지는 거고, 터널에 들어갈 때도 알아서 켜지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냥 항상 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로 놓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깜깜한 어두운 저 길을 향하고 있다. 앞에 차도 없고 뒤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향등을 켜서 좀 더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조등을 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아래로 향해 놓으면 전조등이 계속 고정적으로 켜집니다.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되면은 알아서 상향등을 켜야 될 상황이 되면 알아서 켜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켜질 때가 있고 안 켜질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싶으시다 그러면 맨 위에 전조등을 킨 상태에서 아래로 향해 주시면 계속 상향등이 켜지겠습니다. 자, 이 상향등 켜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을 켜게 되면 다른 차량들의 주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차 왜 이렇게 안 가? 뭔가 이제 경고를 줘야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상향등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밑으로 놓는 게 아니라 위로 향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향등이 깜빡깜빡깜빡하면서 앞차에게 주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빼먹고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왼쪽으로 회전한다면 왼쪽 깜빡이를 켜시는 거, 아래로 내리셔서 깜빡이를 켜시면 되고, 자, 오른쪽으로 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위로 향한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빼먹지 않고 무조건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가 오프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놓게 되면 와이퍼가 한번 살짝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움직이겠다. 레인 센서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INT가 써져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겠다. 이거를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와이퍼의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 거, 가장 밑으로 내리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로우는 천천히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하이로 놓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거. 기본적으로 그냥 오프로 놓으시는 게 깔끔하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리어라고 해놓고 이제 와이퍼 모양 되어 있고 네모난 유리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뒤쪽에 있는 와이퍼를 움직이는 버튼인데요. 이거는 자동은 없고 기본적으로 로우로 할 거냐 하이로 할 거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워셔액 얘기했던 거 있죠. 워셔액을 앞유리 화면에 뿌리려고 그러면은 우리 운전자 안쪽으로 당겨서 자, 이렇게 와이퍼를 뿌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있는 와이퍼에 워셔액을 뿌리겠다 그러면 밑으로 향하게 되면 밑에서 와이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핸들의 이제 메인 버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제 이게 이렇게 주파수 같은 게 막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제가 띠딩 소리가 나면 오토브라더스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오토브라더스를 검색을 해줘 갖고 이곳으로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토브라더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안내를 시작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를 얘기해도 되죠. 이렇게 내비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타자 치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집 주소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김포 한강 4로 487.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항상 이제 이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식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죠. 요즘 날씨 어때? 현재 장기동은 클리어요. 이후 오후 5시에는 흐리고 6시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주식 시황 어때? 네, 이렇게 주식 시황을 얘기하면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연합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끄시려 그러면 다시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모드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모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설정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뭐 FM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모드를 눌렀을 때 변화 걱정하는 거라는 좀 네, 지금 제가 블루투스 핸드폰이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중에서 FM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길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을 이제 또 원하는 기능들을 바꿔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길게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통화 버튼인데요. 이 차량에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다음에 김병철에게 전화 걸어줘, 김 실장에게 전화 걸어줘,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줘,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름 그대로 해서 전화를 걸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별표 있는 거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즐겨찾기 버튼에도 아까처럼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어색하니까 여기 전화 거는 거, 그 다음에 전화 통화 종료, 거절이라는 걸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 끊고 싶으면 이 별 표시를 누르면 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거 혼이죠, 혼. 네, 이 혼. 우리 캐스퍼 아주 귀엽게 삐 거리는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메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계기판에서 기능들을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운전자 주의 수준 좋은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행 정보, 지금 현재 내가 시동을 켜고서 얼마나 걸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그래서 연비는 얼마냐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13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보 상태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두 번째는 주유한 상태에서 거리를 얼마나 했고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연비는 몇으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신차로 바꾸서부터 얼마나 운전을 했고 연비는 얼마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나침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타이어 공기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을 조금 하고 나면 현재 타이어의 공기압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가 나오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35에서 40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행을 하고 나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딱 떴다고 해서 뭐야 내 타이어는 왜 공기압이 측정이 안 되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주행을 하고 나면 상태가 표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밑에 버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 모양이 되어 있고 차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계기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차량 모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이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디폴트 고정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켜고 나면 항상 이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초록 색깔 불이 뜰 거고, 차로를 이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핸드폰 만진 사이에 차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핸들이 옆으로 툭 치는 거 정도로만 끝나게 되고요. 자, 이 버튼, 핸들 모양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고 차선을 읽고 나면 이쪽이 초록 색깔로 뜨겠죠. 뭐 이 초록 색깔로 뜨고 나서 내가 이거를 잠깐 안 만지고 있어도 얘가 알아서 차선을 계속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차로 유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얘가 핸들을 내가 만지지 않아도 움직여요. 그래서 주행할 때 굉장히 편히 있는 사양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행을 할 때는 꼭 이거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좀 별로다, 그러면 그냥 안 누르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핸들에 있는 마지막 버튼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 보시면은 차 모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계기판 모양인데요. 이거는 내가 정속으로 주행하고 싶어 라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45km 정도를 뛰고 있다,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30km 이상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주행하고 있는 속도 기준으로 해서 쭉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45는 너무 속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중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하나씩 올리면 정속으로 갈 수 있는 속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 46, 47, 48, 49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고, 길게 누르면 50, 60, 70, 80, 10단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당연히 그 반대로 1, 2, 3, 4, 5, 6 떨어지겠고, 길게 누르면 80, 70, 60
50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쭉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 잠깐 이 기능을 안 쓸래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버튼을 눌러도 일시 정지가 되고요. 자,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다시 누른다 그러면 고객님이 설정됐었던 값이 아예 초기화가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기능을 쓰고 싶다, 잠깐 껐다 켜고 싶다 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셔서 일시 정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있을 때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하는 버튼이 바로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4단계, 길이 막혀 있을 땐 1단계나 2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에 있는 기능들이 가장 좀 주요한 기능들이었었는데, 자, 이 기능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에 있는 버튼 같은 것들을 좀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인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주시고, 일단은 저 맨 위에서부터 쭉 훑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기면 다 닫히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끄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왼쪽으로 해서 다 닫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사람만 에어컨을 켜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닫고 여기만 이렇게 켜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비상경보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요 버튼이 되겠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오디오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맵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있는 위치 기준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이 뜨게 되겠고요. 이렇게 막 누르고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가볍게 맵을 다시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겠고요. 자,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 자, 이렇게 회살 표시를 또 누르시면 바로 원위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맵 버튼이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이기 때문에 항상 맨 옆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비를 누르시면 통합 검색, 주변 검색, 주소 검색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겠는데,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을 쓰시는 게 가장 간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들에 있었던 즐겨찾기 버튼이 여기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설정했던 그 기능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주파수로 움직이는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음악을 듣고 있다면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디오를 켤 수 있는 버튼이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눌러주시면 라디오를 볼지 DMB를 볼지 AM 라디오를 들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핸드폰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다면 핸드폰에 있는 오디오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를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버튼일 수 있겠는데요. 이 셋업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이 버튼들을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차량 버튼을 눌러서 주행 편의 기능에 고속도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라는 기능 같은 거 켜져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속도 제한 경고, 속도 제한 경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 시 경고를 한다. 저는 속도를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내가 볼 때는 10km로 해서 카메라가 찍힐지 안 찍힐지 지금 하려면 10km 정도 하면 딱 여유 있을 것 같고요. 경고 시점 보통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고 음량 및 진동, 주행 안전 우선으로 하고 주차 안전 우선도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음량, 야, 3은 좀 크네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한번 보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네요. 부주의 운전 경고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모두 다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전방 안전 한번 보면은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가 있는데, 끄기를 누르면 그냥 한 80년대에 샀던 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돌 경고는 야, 너 박을 것 같아, 안돼 이렇게 말로만 삐삐삐삐삐삐삐까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경고가 되겠고, 충돌 방지, 야, 안돼 내가 멈춘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 바로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보조 기능까지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경고와 보조의 차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돈 버는 겁니다. 자, 차로 안전도 한번 볼게요. 차로 안전도 이탈 방지 보조까지 핸들을 조작해서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탈 경고만 누르면 경고만 하는 거고, 보조를 하면 핸들까지도 움직여준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후측방 안전보조.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각지대에 차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차량을 제어해서 충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기능이 있으니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 안전까지도, 후방 교차 안전 라고 해서 후방에서 누가 이제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화면 밝기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 카메라 설정, 표시 정보, 후방 모니터 유지,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다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 설정하는 것까지 있는데 따로 건드실 것까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자, 클러스터 테마 상태 보시면 클러스터의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네요. 저희 기본적으로 파란 색깔로 설정해 놨는데, 자, B를 누르면 빨간 색깔, C를 누르면 초록 색깔이 뜨네요. 그냥 와이퍼가 뜨던 차량이니까 그냥 파란 색깔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표시 정보, 와이퍼 라이트 모드를 표시를 한다. 네, 와이퍼 라이트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도로 결빙 알림을 알려준다. 다 알려주면 좋겠죠. 클러스터 음성 안내 음량. 이 음량으로 안내. 네, 이 정도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조 장치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 워셔액을 눌렀을 때 이게 알코올 냄새들이 나니까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내부 순환으로 돌려주는 거. 터널에도 먼지가 많을 거니까 내부 순환으로 돌려주는 거. 기타 차단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환기, 자, 습기 발생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환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같이 들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열선과 통풍 편의 장치 같은 것들은 공조 장치와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온도를 좀 높게 해놓으면 알아서 열선도 켜지게, 온도를 낮게 해놓으면 통풍도 알아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도 마찬가지로 온도 설정을 높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핸들이 열선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고요. 라이트 보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밝기라고 해서 지금 이게 보시면 보라 색깔로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이 나오는데, 실내 조명 무드 밝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멋있으라고 한 거니까 가장 진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색깔은 변동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색깔 변동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원터치 방향지시등. 우리가 방향지시등 좌측으로 눌렀을 때 깜빡이가 몇 번 눌러질 거냐, 보통 3회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웰컴 미러,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시점, 운전자가 접근했었을 때 켜지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다가 얘가 갑자기 사이드 미러가 열리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도어 잠금을 해제했었을 때 이게 열려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시동을 끄고 나서 하차한 후에 도어를 닫으면 미등과 전조등이 즉시 꺼지지 않고 15초 동안 켜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앞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켜주는 걸 선호하고요. 하이빔 모드, 맞은편 차량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도 이 기능을 켜주시면 좋겠죠. 자, 도어로 보겠습니다. 도어 자동 잠금을 하는 건 주행을 시작하면 알아서 잠기는 걸로 하면 좋겠고, 자동 잠금을 해제하는 것도 시동을 끌 때,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뭐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2회를 눌러서 전체 잠금 해제하는 것도, 자,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2번 눌러서 모든 도어의 잠금을 해제한다. 1회를 누르면 운전석만 해제하는 거. 이런 거 따로 복잡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편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승객 알림 해놓으면 좋겠죠. 갑자기 애 두고 그냥 가버릴 수 있으니까. 서비스 알람 시기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거리는 저는 이제 보통 10,000km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만약에 10,000km가 안 넘었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정비소에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자, 후진 시에는 뒷유리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뒤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좋은 기능 같습니다. 이것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의 기능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 뭐 지도에서 차량 속도 보이게 하고, 주변 교통 정보 같은 것도 다 보이게 하고, 경로선 교통 정보 다 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설에, 자, 주유가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주유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주차장 표시도 하고, 뭐 나머지 다 표시할 거, 약국, 은행, 숙박 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도로명 주소로 진행하고, 유가, 네, 일반 우리 가솔린으로 쓰니까 일반으로 하고, 뭐 자동 추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따로 설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고, 자동 추천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길 안내, 뭐 상세 안내, 안내 위치를 확대해서 상단 내비 안내를 표시한다. 상단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 거리 안내, 구간별 안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급적 회피한다. 그러면 진짜 차가 엄청 뺑뺑뺑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꺼놓는 걸로 하고요. 자, 카메라 경고 시점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네요. 제한 속도에 따라서 카메라 안내 시점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거. 자, 카메라는 모두 다 이동,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끼어들기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설정하는 건데 디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고, 지도 화면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현 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거 설정하면 좋겠네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설정을 안내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고급 음향,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음량을 조절하는 거, 뭐 그냥 보통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엄청 신나게 빵빵 이렇게 소리 크게 틀어놨다가 시동을 껐습니다. 근데 이제 애기들 다 태우고 나서 제가 시동을 켰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빵빵 틀어진다. 그럼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등짝 한 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등짝 맞을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후 좌우 기본적으로 중앙에다 놓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게 맡기기 때문에 뭐 그냥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안내 음성을 뭐 밝은 여성, 남성으로 바꿀 수 있고, 안내 음량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여러 가지 기능 설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 쓰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자, 기기 연결,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블루투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자, 우리 와이프 은숙님 이름이 떴죠. 자, 신규 추가 눌러서 블루투스 연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서 쓰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자, 블루링크. 자, 우리 블루링크 같은 경우에는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요 QR코드를 스캔을 해가지고 등록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설정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건 여기까지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게 공조장치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온도를 올리고 온도를 내리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토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알아서 풍량을 조절을 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오토 보면은 불이 하나, 둘, 셋,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바람의 세기를 맨 처음에 제일 낮은 걸로 해놨을 경우에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든요. 천천히 이 차를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로 해놓으니까 세게 불지 않고 약하게 불고 있죠. 자, 2단계로 놓게 되면 그 다음 바람 단계가 나오고, 3단계로 하면 이 차 일단 엄청 더우니까 나 빨리 시원하게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뭐 한 1, 2년 전부터 이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1단계, 오토 2단계, 오토 3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에어컨을 끄는 기능은 요거 오프를 누르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로 한번, 자, 이 프론트 해가지고 아지랭이 모양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면 유리에 습기가 찼을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습기를 없애는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버튼 같은 경우는 내 앞으로만 바람이 나오게, 그 다음에 발에도 나오게, 그 다음에 발만 나오게, 그 다음에 발과 습기를 조절하게, 그 다음에 다시 내 앞으로만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리어, 우리가 프론트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도 있겠죠. 뒷유리와 사이드미러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따뜻해지면서 습기가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버튼을 누르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부 순환을 쭉 하면서 공기를 빠르게, 자, 좋은 공기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컨을 켰는데 요 AC 버튼이 꺼져 있다 그러면은 바람이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에어컨을 켰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하나도 안 시원한 거야 이럴 때는 자, A/C 버튼,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 에어컨 기능을 실행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버튼, 내기 순환을 할 거냐 외기 순환을 할 거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기 순환으로 해놓으면 에어컨이나 난방이 굉장히 빠르게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똑같은 공기들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졸리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는 오랫동안 써주시면 안 되고 항상 외기로 틀어놓으면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기로 해야 될 때, 외기로 해야 될 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이제 소똥 냄새 같은 데 날 때 있잖아요. 그런 냄새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바로 내기 순환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경험상에 담겨있는 말을 좀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바람의 세기를 선택할 수 있죠. 우리 선풍기로 따지면 미풍, 약풍, 강풍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조장치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요 밑에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거는 화살 표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지링이 그려져 있으니까 운전석의 열선을 1단계, 2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 있다. 자, 이걸 좀 줄이려면 한 번 더 눌러서 1단계, 아예 끌려면 한 번 더 누르는 거. 그 다음에 통풍도 2단계.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1단계 이렇게 끄기. 여기는 조수석 열선 2단계, 1단계 끄기.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뚱뚱이들은 무조건 이 통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캐스퍼가 아주 꼭꼭 필요한 기능들은 다 담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보시면은, 자, 먼저 이거를 눌러주시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거냐, 트랙션이라는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거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냐 노멀 모드냐, 뭐 간단하죠. 뭐 이제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도 있고 뭐 커스텀 모드도 있는데 캐스퍼는 간단합니다. 자, 스포츠로 하게 되면 차가 막 RPM이 엄청 높아지면서 차가 막 욱욱욱 하면서 갑니다. 네,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멀 모드로 바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랙션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눈 올 때, 진흙이 있을 때, 모래가 많은 곳에서 있었을 때 주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랙션 기능은 대부분 안 쓸 거고요. 그냥 노멀 모드에서 써주시면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 바꾸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P가 놓여져 있는 건 이제 주차를 할 때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파킹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킹에서 내려가려면 안 되죠. 반드시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R로 리턴 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뻥 화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립을 할 때는, R단에서 중립을 할 때는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내려가죠. 근데 다시 리어로 바꾸려고 하면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모드를 놓을 땐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로우단, 굉장히 경사로가 높은 곳에서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로우로 놓고 쓰시게 되면 차가 부담 갖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오르막을 오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차량 내부에 있는 버튼 같은 것들 한번 다 눌러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뒷좌석으로 가가지고 뒷좌석에 좌석 움직이는 버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캐스퍼를 계약하게 된 이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3개월 된 애기들, 남자 여자 쌍둥이가 있는데요. 우리 리오 리아가 카시트를 2개 놓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유모차를 놓더라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캐스퍼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냐, 기본적으로 다른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시트 라고 해서 인스퍼레이션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트림에는 컴포트라는 옵션을 넣어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쪽 보시면 운전석에서 좌석을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였듯이 마찬가지로 이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누르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도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뒷트렁크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먼저 한번 넣어보고 유모차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시트를 움직이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시트도 2개 놓고 유모차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 옵션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옵션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뒷좌석이 일자로 모두 다 눕는 기능이 있고, 지금 현재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밑에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5대5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내려놓고 쓰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해가면서 쓰실 수가 있죠. 캐스퍼가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안하게 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캐스퍼 내차 사용법 버튼 다 눌러가면서 한번 이번 영상 촬영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 나 이제 빨리 가야 돼. 이 차 끌고 빨리 가야 돼.